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주제지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뭐 돈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오면서 실천도 했고 또 그 덕분에 어쨌든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어, 아주 거창한 거, 거대한 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책을 읽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 이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소소한 거, 그리고 누구나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안에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두지 않았을 뿐이지요. 모든 가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치는요. 사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쪽, 다른 높은 쪽만 계속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주는 힘을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돈 걱정을 안 하고 덜 하고 사는 방법. 제가 핵심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한다. 지난번에 제가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 얘기한 것처럼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이 좋고 나쁨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옷, 음식, 주거 어때요?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너무 다양한 물건의 가격도 아주 낮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주거, 의식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본적인 의식주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쵸 내가 나가서 움직여서 노동을 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또 안 된다고요? 아니요, 되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내가 조금 부지런하게 안 움직인 거고,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요? 욕망이지요, 욕망. 보세요. 내가 시장에 가서 진짜 요즘에 제가 90년도에는 옷이 정말 정말 비쌌어요. 뭐 양복도 기본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 5, 60 정도는 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돈을 주고 그 옷을 샀을까? 지금 다 버렸어요, 그 옷.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시장에 있는 옷, 그리고 비싼 돈 준 옷, 맞아요. 퀄리티는 달라요. 내가 돈을 잘 벌어. 잘 벌으면, 그래, 나는 조금 좋은 옷을 입어도 괜찮아.
이거 솔직히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쓰셔야지 자본주의 사회도 돌아가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 뭐 시장에서 만 원, 1만 원짜리 옷이 있어. 하지만 여유가 없는데 그거 입고 싶지 않아. 그거 입고 아이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왜? 다른 부모님들 옷을 좋은 옷으로 예쁘게 입고 오니까 내가 사는 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기죽일까 봐. 가서 꿀릴까 봐. 어떡해요?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어? 보세요. 내가 돈을 더 지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더 썼으니까. 아니면 내가 노동을 밖에 나가서 노동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 내가 소득에 대비해서 더 많이 쓰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더 소비를 해, 아니, 그만큼 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걱정을 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필요한 물품인지 아니면 진짜 이 내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그렇게도 많이 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물건 사는 걸로 푸는 건지,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왜? 습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 사는 걸로 풀면 그게 습관이 돼요. 항상 얘기했지요. 습관이 된다는 건 그 물건을 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에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물건을 안 사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또 그 호르몬을 내가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또 사러 가야 돼.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은요. 그쵸. 우리가 이제 돈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 문제라는 거 있죠. 돈 문제. 이 돈 문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이 어찌 보면 정말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로 저도 첫째에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첫째는 학원을 안 보내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원에 공부라는 건 첫째 때는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해야 된다고 느꼈어.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는 더 빨리 시켜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둘째, 셋째 때 학원에다 버린 돈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둘째는 그 뭐라고 할까 백그라운드 역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는 영어 학원도 5년을 넘게 다녔는데 사실 어 단어 읽을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학원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역할만 하고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제가 왜 보냈을까요? 그렇죠? 제 욕망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지는 게 싫어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직업을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 갔으면 하는 내 바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쓴 거를
요즘에 우리 막내랑 얘기해요. 영어 학원에 갖다 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이제 학원비에서 해방이 됐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아니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여러분들. 재능이고 또 거기에는 플러스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그 아이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걱정을 덜 하는 거, 이 중에서 그 중요한 것도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할 아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 돈 가지고 아이하고 학원 보내지 말고 그거 가지고 아이와 추억을 쌓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나중에 정말 아이도 크고 학원 보내주고서는 나는 나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학원 보내서 돈을 썼는데 아이는 부모한테 받은 게 있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없다고 해요. 참 그것도 서로 억울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어찌 보면 정말 내 가치 기준으로 내 가치가, 내 가치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은 쓰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꿈을 아이한테 투사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를 푸시하는 걸로 돈을 쓰려고 그런 돈만 아껴도 우리가 돈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덜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 40대 중반까지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힘드니까 30대, 40대 계속 한 2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항상 어떻게 아껴 쓰는 거. 아껴 쓰는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도 저녁 때 세일하는 물품을 많이 사와요. 어찌됐든 세일하는 물품을 많이 사오는데 그중에는 우유도 있거든요. 제가 언제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당분간은 먹어도 된다고 내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걸 본 다음부터는 우유는 거의 세일하는 걸 많이 사가지고 와요. 그건 제 가정 형편에 맞게 제가 소비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30대, 40대 경제적으로 사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도 없었고 저는 제 기준에 따라서 뭐 남이 어떻든 간에 과일도 어떻게 가장 늦게 가서 시장에 가서 가장 못생긴 과일, 조금 형편없는 과일을 사다 먹었고, 우유도 그렇게 세일하는 거 사다 먹었고, 참 먹는 걸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조금 크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잘 먹이지를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닮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밖에 나가면 마트에서도 세일하는 걸 많이 사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너희들은 형편이 되면 굳이 이런 걸 사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형편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비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도 그렇게 무리하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도 사실은 뭐 형편은 비슷비슷했지만, 어, 아껴 쓰다 보니까, 아껴 쓰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타격을 받지도 않고 경제가 좋다고 해도 이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이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잖아요. 내 능력이 돈 버는 재주가 없다 생각하면은요, 돈을 아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아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요, 경차예요. 저만 경차 타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경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는 경차가 2대예요. 근데 이걸 못 바꾸는 게요. 너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기름값도 별로 안 들고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제 거는 10년, 애기 아빠 거는 13년. 또 차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떤 분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차가 단단하지 못하니까는요.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앞차와의 거리 띄우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또 이것도 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제는 이것도 제가 티스토리에 쓰는 글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이 글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이 말만 하면은 이 앞뒤 체계가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진짜 내가 돈 걱정,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돈 걱정이 정말 훨씬 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노년으로 가잖아요. 저도 사실 노후 대책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걱정을 별로 한다, 안 한다? 조금은 해요. 왜요? 그래도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는 하던 습관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돈 걱정을 한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제가 노후를 해놓은 건 별로 없지만 그 대신에 몸에 나쁜 거는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밥도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는 것보다 그래도 진짜 괜찮게 차려진 걸 한 끼를 잘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 몸이 안 아프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제가 의식을 써서 바꿨어요. 왜냐면 노후돼 가지고 대부분 아프잖아요. 아파서 병원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 돼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돈이 있는다고 옷을 산다고 예쁘다. 안 예쁘지요. 대부분이 아픈데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픈 것만 안 써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되면 뭘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옷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옷을 예쁜 거는 좋아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얘기하죠. 그것도 다 뻥인 것 같아요. 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삶의 패턴에 맞춰서 내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껴 쓰는 사람인지 또 내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인지 아니면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노후에 어느 정도를 내가 소비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으세요. 요즘에는 뭐 300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많이 안 잡았어요. 저희 애기 아빠랑 저랑 100만 원씩. 100만 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자른다? 그럼 건강을 더 지켜야죠. 그렇게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삶의 패턴에 맞게끔의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의 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표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은요, 죽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 덜 하려면 어떻게 한다? 남이 산다고 따라 사지 말자. 그거는 욕망이다. 그쵸? 내 기준에 맞게. 참고로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 조금해요. 오래전에 샀어요. 그렇다고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가족끼리 텔레비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저 이 집에 지금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5년 전에요. 그때 많은 집들이 다 어떻게 아주 큰 텔레비전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굳이 바보 같은 텔레비전을 큰 걸 들여가지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새 집으로 올 때도 거의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굳이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된다. 근데 저 노동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노동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패턴으로 나는 움직이는 거 싫어, 나는 놀고 싶어, 안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돈 걱정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설수설했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그리고 저를요.